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예. 언더스탠딩 2부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야, 오늘 이 주제야말로 금요일 저녁에 딱 맞는 와 여행 이야기입니다. 여행 이야기. 여행 너무 가고 싶습니다. 여행도 해외 여행. 여행 가시잖아요, 조만간에. 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부럽네. 이거 해외로 나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해외 여행할 때 이런저런 항공 요금이 여전히 뭐 비싸다면서요. 네. 비행기 표를 일단 스마트하게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그 간단한 거 아닙니까? 미리 선점을 한다. 그렇죠. 얼리버드 할인.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여행 다니면 사실은 나머지의 그 일정은 그거는 정말 복불복이고 뭐 하기 나름이고 특별하게 뭐 더 열심히 할 것도 없고 예. 뭐 그러나 항공권은 똑같이 옆좌석에 앉아서 가는데 나는 150만 원 줬는데 옆에서는 뭐 한 100만 원 주고 오고 그런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합니까? 네, 그래서 좀 이것부터 좀 스마트하게 아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해외 여행을 갔을 때 우리가 챙겨봐야 할 다양한 팁들을 듣기 위해서 네. 저희가 우리나라의 그 최초로 해외 여행 부문 인간 문화재로 선정되신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내공이. 야. 글로벌 트립의 김광현 대표님인데요.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글로벌 트립이 회사가 이렇게 아주 뭐 큰 대기업은 아닙니다만 1인당 매출액이 여행계에서 전 세계 1위래. 그래요? 네. 아무튼 해외 여행에 관한 한 네. 대한민국에서 한 명 불러라 하면 이분입니다. 이분이랍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제대로 모시고 배워봐야 될 것 평소에 같습니다. 궁금했던 거 그냥 다 여쭤보고 예.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에 또 모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글로벌 트립의 김광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광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예. 트립 김광현입니다. 네. 네. 딱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행 복장 비슷하게. 그러네요. 네, 좀 맞춰서 예. 네. 여행사 대표이시죠? 네,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키지 상품 같은 것도 파시고 네, 패키지 상품도 판매합니다. 항공권만 파시기도 하고. 그럼요, 항공권만도 판매하고 뭐 주로 하는 거는 이제 단체 항공권이랑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네. 손님이 이제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죠. 아, 이런 거 만들어 줘. 그럼 이제 만들어 드리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만들어 달라는 게 뭡니까? 패키지라는 게 이제 기획 상품이 있고요. 네. 이제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요. 기획은 내가 이런 상품을 시장에 내놓으면 팔리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네. 항공도 미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도 짜놓고 무슨 하나투어 모두 투어 홈페이지 가면 있는 그거. 그렇죠, 예, 그런 거. 예. 그게 그런 기획 거고. 상품. 그 다음에 인센티브는 이제 손님이 사람은 만들어 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날짜랑 나름의 이제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부탁을 해 오면은 그 안에 음식도 넣고 그렇죠, 뭐 어디 그렇죠. 탐방 코스도 넣고 그렇죠. 호텔도 찾아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요 시간을 날짜는 노숙을 하고 싶다. 그럼 그냥 그렇게 해주고 그렇죠. 경찰만 불러주고. 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이제 해결을 해주고 예. 그 안에 이제 재미와 이제 비용이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손님이 한 마디 하면 10마디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 거 이제 하려면 그렇죠. 왜냐면 손님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네, 나는 홍콩을 가고 싶어라고 말을 하는데 속마음은 괌을 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손님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루 종일 뭐 구경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리조트에서는 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든 그 멤버 구성이나 그분의 이전 여행 습성이나 이걸 보고서 알아내서 이제 기획자가 있고 참여자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콘텐츠를 부분을 채워주신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해드리면 이제 그런 것도 좀 하시고. 그게 그렇죠. 조금 좀 더 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것은 이제 콘텐츠의 경쟁력에 따라 다른 예, 거니까. 훨씬 수익성 있죠. 그럼 네. 지금 뭐 말씀 나온 김에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해드린 것 중에 제일 이색적인 야 요렇게도 가던데 나도 한번 가보고 싶네. 야, 이게 되나? 뭐 그런 게 혹시 뭐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생각나는 걸 할게요. 왜냐하면 네, 예. 네. 이제 또 질문해 줬을 때 제가 빠른 대응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손님이 처음에 그래요. 손님이 들고 왔으니까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교 후배가 왔어요. 왔는데 네. 저한테 VIP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VIP 명단이 있습니다. 그 무슨 의미지? 그러니까 VIP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걸 보는데 손님은 여기 이제 후배이긴 하지만 손님이 여기까지 했는데 저는 이제 알아들어 버린 거죠. 갑자기 이제 상해가 생각난 거예요. 그 당시가 2000년대 초반이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이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상해를 제가 보기에는 뉴욕 못지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VIP 자녀들 명단만 있으면 내가 얘네들을 상해 경제 투어를 시켜줘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처음에 첫 출시를 했죠. 처음엔 이제 시장은 정말 미약할 수도 있었을 법도 했었어요. 네. 근데 모객 단계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입소문만으로 터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항공사가 발권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돈이 없으면 돈을 메꿔야 돼요. 매일 돈을 메꿔서 해야 될 정도로 한 달 내내 대박이 났어요. 아 글로벌 트립의 그 상품을 그죠. 나도 갈래. 네, 그쵸, 이런 게 그쵸. 있다며. 그럼요. 저도 하나 그럼요. 넣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발권을 아니 했고. 근데 대표님, 근데 네. 나 이해가. VIP 명단이 있습니다. 네네. VIP의 자녀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것만 듣고 그게 왜 상해 경제 투어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로직이었던 것 같아요. 마침 그 전에 제가 상해를 갔다 왔어요. 예. 그러면서 저 스스로 느낀 거죠. 야 중국이 무시할 때가 아니구나. 그게 2000년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이 우리보다 못 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 자녀들에게 일반적인- 중국의 잠재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죠. 경제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라는 여행. 그리고 뭐 포항제철이랄지 뭐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 공장들이 상해 주변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 탐방, 방문, 견학 이것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또 인상적인 게 너무 많지만 그중에 한 시간이 짧으니까 하려고 했던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예. 인상적인 거 하나만 얘기 드리면 예. 우리도 이제 일본 시대를 거치면서 현대화가 되면서 과거의 모습과 한국 그 미래의 모습이 이렇게 공존하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중국 상해는 어떠냐면 그 외국의 자본들이 처음 들어왔던 그 뭔가 영국스러운 그런 네. 시대에 그 건물들, 그런 건물들 길이 쫙 있어요. 있죠. 그리고 강 반대편에는 새로 음. 2000년대 좀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자본이 들어온 또 마천루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이 예. 대비가 이거는 그냥 비주얼 자체로 자녀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러운 로직으로 그냥 VIP 명단 있고요, 자녀예요라는 말만 듣는 순간 딱 상해 경제 투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잘 했던 네, 경험입니다. 근데 그런 게 결국 자기 자랑이었어. 그래.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여튼 글로벌 트립 훌륭한 회사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공권. 네, 이제 항공권이요. 우리 제 여행의 시작은 일단 항공권부터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해외로 맞습니다. 가려면. 네. 그걸 살 때 요즘은 좀 비싼 편이에요. 어때요? 요즘은 비싼 편이죠. 비싸다고 또 생각하고 느끼는 편이고요. 예. 그냥 막연히 비싸다, 당연히 비싸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이 안에도 또 드라마틱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네. 쪼개서 순서대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네. 질문 해주시는 패턴을 보니까 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네. 이제 그렇습니다. 뭐 얘기 시작하자마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드라마틱한 얘기 위주로 갈게요. 그래서 그 코로나 시절부터 가볼게요. 코로나 시절에 중국 항공권 검색해 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중국 어떻게 갑니까? 코로나 그렇단 때.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편도요. 예, 한국과 중국 노선의 편도가 500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와.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편도가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면 2020년 3월 26일입니다. 2020년 3월 26일 날 중국 미낭 총국에서 한항공사는 일주일 동안 한 도시를 한 편만 띄워라. 이렇게 이제 정하죠. 예. 입국자 수 그렇게 제한 바뀌어져. 때문에. 예. 뭐 코로나 뭐 예. 이런 거죠. 코로나가 예. 뭐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어쨌든 간에 예. 그렇게 예. 정합니다. 중국 미낭 총국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과 중국이 비행기가 35만 석에서 50만 석이 공급되던 노선이었어요. 연간 아니죠. 아니죠. 한 주예요. 한 주에? 한 주에? 네, 35만 석, 50만 석이 공급되던 노선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일주일에 그렇게 공급되던 노선을 7,000석으로 줄인 거예요. 와.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필수 수요라고 하죠. 꼭 가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사망, 친족 사망.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 문을 닫게 생겼어요. 이런 예, 거. 꼭 가야죠. 그죠? 그 다음에 유아 이 세 가지가 네. 가장 대표적인 필수 이제 수요란 말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행기표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3월 26일부터 그 다음 주에 무슨 비행기가 뜰지 모르는 거예요. 민항총국 매주 정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편도당 3, 40 하던 게 바로 7, 80이 갔고 평균적으로 7, 80이 갔어요. 평균적으로 7, 80이 갔고 예. 아 그러면 뭐 중국 노선이 그 전에 얼마나 했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전에 청도가 한 7만 원 했어요. 야. 한 7만 원 7만 원짜리가 왕복 7만 원 뭐 이랬어요. 그게 네, 500만 원까지 갔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전체적인 노선 7, 80이고요. 예. 보통 100전으로 결회가 되고요. 뭐 연기당 이건 200대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항공사 사이트에서 네트가로 500만 원대까지 항공사 사이트에서 그렇게 팔아댔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드라마틱한 중국이죠. 근데 중국은 이제 50만 원 왕복 기준 50만 원 아래로 다 내려왔죠 이제. 그래요. 중국 변화는 이제 물론 여전히 비싸다고 느끼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 뭐 그렇고. 그러면 대표님 네. 항공권의 가격 결정은 네. 그냥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냥 결정된다?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아직은 않습니까? 공급자 위주의 시장입니다. 공급자 위주의 시장. 아직은 왜냐하면 정보 격차랑 음. 요금 결정력이나 그 다음에 업무 그러니까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정보 격차예요. 정보 격차가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지식 격차가 너무 커요. 공급자라면 항공사? 그렇죠. 항공 그 다음에 수요 자체도 예.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아직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각 지역별로 쭉 훑으려고 했는데 예. 아, 지역별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 뭐 예. 그러면은 이거 생각보다 빨리 짧게 넘어가네요. 일단은 지역별로 좀 훑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항공권 구조로 그냥 바로 갈까요? 항공권의 예. 구조 말씀드릴까요? 네네. 예, 네. 예. 네, 그럼. 지역별로 이제 갈 일 있을 때 그럼 그때 다시 가죠. 그때 네, 가죠. 네, 그럴게요. 그- 각 지역별로 네. 얘기가 거리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 항공권의 이제 핵심적인 네. 너무 많은 지식이지만 두 가지만 이거를 알면은 여러분은 이제 항공권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아무리 내가 비행기 100번 탔다고 주장해도 이걸 모르면 풋내기일 뿐인 거예요. 네. 이걸 알면은 좀 그래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뭘 거예요. 알아야 됩니까? 항공권에 대해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네. 이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쉽게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는 요금 입력, 네. 또 하나는 부킹 클래스예요. 부킹 클래스. 요금 입력? 그러니까 요금 입력이 뭐 대단하다고 요금 입력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음. 디테일이 조금 있는 거죠.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내일 뜨는 비행기가 있어요. 300석이에요. 비행기가 10석이 벼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10석 요금을 새로 입력을 해가지고 싸게 팔면 되지 않아? 비었으니까. 그렇지. 비었으니까. 요금 입력을 항공사에서 하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왜냐하면 이제 요금 입력하는 게 뭐 대단하겠어 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요금의 개수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요금이 전 세계적으로 요금이 몇 개쯤 있을 것 같으세요? 항공 요금이 몇 개쯤 있을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천차만별이죠. 되게 많은데 예. 되게 많은데 그냥 어렴풋이 숫자를 한번 대볼 아니, 수 있겠어요? 32만 7천 원에다가 32만 5천 원으로 바꾸면 또 하나의 요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가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냥 답을 말할게요.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금의 개수가 한 3억 개 정도 됩니다. 3억 개. 네, 3억 예. 개 정도. 그럴 줄 됩니다. 알았어. 3억 개 정도 되고요. 음. 그 요금이 구성되기 위한 이 요금에 영향을 주는 요거가 틀리면 안 돼라는 기본 기초 요소가 400가지예요. 그 얘기는 요금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최소 400가지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3억 개의 요금이 나랑은 상관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다 판매되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요금의 범위가 3억 개인 겁니다. 네. 3억 개. 네, 그러면 그 요금을 입력을 하는데 와. 매번 입력을 하느냐? 입력을 누가 합니까? 항공사가 데이터를 넘기면 ATPCO라는 회사가 네. 그걸 다 게더링을 해서 다시 네. 재배포를 해요. 그 뭐 항공권 검색하는 사이트 있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하지 그거? 예, 뭐 ATPCO는 많죠. 이제 뭐 그 공개돼 있는 회사는 아니고 네. 그냥 그 요금을 다 이제 게더링해서 물론 온라인으로 게더링하지만 네. 게더링해서 이제 재배포를 하는 회사예요. 네. 그런 건데 이게 그 요금을
매일 매번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음흠. 많아야 10번이고요. 네. 보통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만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요금 입력 비용이 일단 비싸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큰 요금 업데이트를 보통 4월 중순에 하거든요. 그게 몇 억이에요. 응? 그리고 너가 몇 억이에요? 몇 억이에요. 몇 억. 뭐가? 입력하는 게 한항공사가 예. 우리 요금을 올해 거를 입력해야지라고 입력을 하려고 데이터를 다 넘기는데 양과 복잡도와 데이터에 따라 다르지만 네. 기본적으로 억 단위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돈이? 예, 그 ATPCO에 내야 되는 돈이 억 단위예요. 이거 그러니까- 마치 네이버 쇼핑에다가 내 물건 새로 가격 올려서 올릴래요 하면 올릴래요 하는데 2억 원 보내세요 이런다는 그렇죠. 거죠? 양은 많아도 돈 내라고는 안 하잖아요. 쇼핑몰에 그렇죠, 입력할 때. 그렇죠. 예. 양이 많아서 에휴 힘들어지지. 5만 개 막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어쨌든 돈은 안 내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근데 내가 내 어, 쇼핑몰 가격 내가 근데 오늘 요금 입력하는데 일단은 인력도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요. 네, 데이터가 맞아야 되니까 이 직원 투입도 꽤 많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게더링에서 이제 업데이트하는데 업데이트하고 시스템에 제보포 해달라고 올려주는 비용으로 이제 몇 억을 내야 돼요. 아니 잠깐만요. 왜 그런 업체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검색할 때 뭐 네네. 네이버 항공권 이렇게 딱 치면 네. 대한항공 뭐 어디 가는 거 얼마, 음. 뭐 제주항공 뭐 몇 시에 얼마, 다 이렇게 항공사별로 시간별로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럼 그건 항공사가 입력해야지. 입력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왜 어디 이상한 업체는 아니지만 어디 그 모아주는 그러면 업체한테 스카이 스캐너 왜 보내야 그런 됩니까? 데가 그 모아주는 데죠. 아닙니다. 예. 아니 아니래. 아니고요. 어. 예, 구조적 설명을 쉽게 될 줄 기대했던 저의 생각이 좀 틀렸군요. 예. 어쨌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네. 예.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해보고 안 예. 되는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걸 이해하길 기대한 건 아니고 요금 입력에 비용이 많이 든다 이 얘기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아닙니다. 저도 근데- 그 구조가 궁금한데. 근데 설명을 드릴게요. 예, 설명을 예, 드릴게요. 예. 설명을 드리고 질문 듣고 또 갈게요. 예. 자, 네. 일단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배운 김에 구조를 좀 알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사가 있어요. 그럼 이제 자기네 요금의 데이터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요금을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알만한 여행사 중에 그 요금 입력할 수 있는 여행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노선이 많고 도시도 많고 네. 시간대도 많고 자기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1등 항공사 1등 여행사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여행사가요. 그 요금 입력 작업을 못 해요. 별도 업체를 씁니다. 네. 네.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항공사가 요금 입력을 하기로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요금 입력을 하기 위해서 ATPCO라는 회사에다가 이제 그 입력을 해주면 예. 거기에서 GDS라는 GDS 얘기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셔서 GDS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 GDS라는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 상에서는 모든 여행사와 모든 항공사와 모든 공항의 데이터가 일치합니다. 이 시스템이 개발된 게 1946년도예요. 예. 대본에 없는 얘기 자꾸 하게 진짜 하시는데 괜찮습니까? 이 얘기 진짜 안 꺼내려고 예, 했거든요. 예. 이제 듣는 이가 복잡해 하실까 봐. 괜찮습니다. 도전적이고 좋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1946년도면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잖아요. 네. 예. 그때 항공 요금은 전산화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렇죠. 미국에서 검색하든 진짜 영국에서 미국이죠, 알아보든 일본에서 알아보든 똑같게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행사와 항공사와 공항의 데이터는 일치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겠죠. 나 예. 알겠어. 그게 그러니까 항공사 여행권이라는 게 네. 우리만 그냥 한 다목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똑같은 똑같아야 데이터야 돼요. 데이터가 하니까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기업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런 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어떤 모아서 중간에 어떤 모아주는 업체가 있고 있어야 된다. 뿌려줘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거기에 된다. 굉장한 노하우가 있는 게 어. 대부분의 회사가 프로그래머 숫자만 2,000명, 3,000명이에요. 예. 왜냐하면 두세 명이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1946년도에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뭐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전산 수준이 굉장히 네. 이게 뭐 예. 안 좋단 말이에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했던 거예요. 네. 그런 노하우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전산이기 때문에 그 일반 인터넷과는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하면 가격 정보 다 틀리고 자석 정보 다 틀리죠. 다 다르다는 예, 거죠. 다 달라요. 다 다 달라요. 인터넷은 달라요. 예. 근데 실제 시스템은 같아요. 근데 왜 인터넷은 다르냐? 뭐 업체명 나왔지만 전 언급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예, 전 괜찮아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가격 비교 사이트들 다 다르잖아요. 예. 왜 다를까요? 시스템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먹는 수수료에서 조절해서 뭐 고객을 끌어들이거나 하든가. 비슷한데요. 그 가격 비교 사이트들이 항공권 한 장 판매에 따른 기대 수익이 2,000에서 7,000원이에요. 네. 그렇거든요. 음. 그런데 실제 항공권 판매가 되기까지 만약에 데이터를 계속 조회를 한다. 네. 그럼 15,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나온다고요? 15,000원 정도를 내야 돼요. 시스템 회사에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아. 그 GDS라는 시스템의 그 좌석 들으시는 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되는데 네. 자, 두 분은 워낙 영특하시니까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예.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분들, 여기 시청자들이 좀 독특합니다. 예, 시청자분들 네. 다 알아듣고 계신 네. 거죠. 네. 네, 어쨌든 음. 자, GDS라는 항공사, 여행사, 공항은 일치하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네. 네, 그거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 사이트들은 어떻게 하냐? 어. 그 XML이란 데이터 형식으로 네. 데이터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 네. 소위 긁어온다고 하는 거죠. 긁어온다는 표현을 했으니까 그냥 네. 또 설명드릴게요. 네. 긁어온다는 정확히는 쇼핑이란 기능이 있어요. 옛날엔 데이터를 하나 긁어왔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GDS 회사들이 상품으로 쇼핑이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좌석 정보와 요금 정보를 예. 네. 네, 쭉 하라고 하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정말 용기 예. 얻었어요. 예. 쭉 해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좌석 정보랑 그 요금 정보가 결합된 쇼핑이라는 형태로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줘요. 예. 그럼 이걸 한 번 가져오는데 30원에서 500원이 들어요. 네. 그 정도가 들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 가져오는데 0. 몇 원이 들어요. 아. 근데 이거를 데이터를 뭉탱이로 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렇게 게더링 돼서 정리된 게 그 사이트 입장에서 편하니까 그렇겠죠. 결국 그 상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우리는 많아봐야 프로그램 2,300명인데 2,3,000명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 형에 비하면 이게 여행사나 뭐 가격 비교 사이트들이 해낼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받아서 할 때마다 뭐 진짜 조건이 좋으면 30원, 예. 비싸면 한 500원 정도 들어요. 음. 그러면 사람이 한 번 조회하고 사느냐? 안 사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미국의 데이터에 의하면 평균 한 번 항공권을 사는데 27회를 조회해야 한다고 해요. 예. 아, 근데 예. 조회할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항공권을 살 때까지 예. 27번은 조회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27번 할 며칠에 때마다 걸쳐서든 하루에 걸쳐서든. 예. 그런데 그 그때마다 가격 비교 사이트들은 그거를 고객이 이제 사든 안 500원씩 사든 500원씩 가져온다면 대충 15,000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결론은 조회를 안 한다는 거죠. 누가요? 가격 비교 사이트가요. 가격 비교 사이트가 어. 여러분이 열심히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어. GDS에 가서 그 데이터를 안 퍼온다고요. 업데이트는 GDS에서 한다는 되어 있을 텐데. 네, 업데이트는 뭐 실시간으로 계속되죠. 뭐 안세현 대표님이 한 장 취소했다. 그럼 예. 취소돼 있는 거예요, 바로. 어. 그다음에 이준호 대표님이 2장 샀다. 네. 그럼 2장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가격 비교 사이트는 똑같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그냥 한 시간 한 번씩만 퍼와서 그거 그냥 보여주는 그 거다 이런 시간차가 얘기군요. 얼마나 돼요, 그럼? 그 시간차가 얼마나 한 번씩 데이터를 가져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모든 가격 비교 사이트는 사실 다 해봤어요. 예.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어떤 가장 유명한 사이트는 전혀 조회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1원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그 사이트를 통한 판매량이 정말 대단했어요. 예. 그렇기 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이트는 현재 표시되는 요금이 현재 이 요금입니다가 아니라 우리 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최종 요금이 이 요금입니다. 이 그렇지. 뜻이에요. 우리가 3시간 전에 갖고 온 데이터인지 그거는 묻지 마세요. 가져온 게 아니라 정확히는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어느 여행사에 가서 판매가 돼서 가격 업데이트가 됐어요. 좌석 업데이트가 됐어요. 예. 그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한 푼도 안 쓰는 거죠. 스카이 스캐너 같은 그런 류의 제가 어느 업체라고 말 안 합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예. 그런데 네. 3일마다 정기 업데이트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네.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럼 3일은 짧게 업데이트 주기가 짧은 편인 거예요? 예, 3일은 짧은 편입니다. 겁니까? 예, 짧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업데이트를 3일마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그러니까 들면 그 비용도 적진 않는데 오전에 비행기표가 있느냐 확인해 봤는데 뭐 없거나 너무 없거나 비싸거나 비싸. 그러면 한 2시간 있다가 다시 해봐야지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까?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최소한 한 3일은 기다려야 한 번씩 업데이트를 근데 해준다. 그러느니 전화해서 물으면 다 알죠. 어디다 전화를 해요? 저희한테 전화하면 되죠. 아니 그거 어떻게 하세요? 네. 그것도 가져올 네. 때마다 돈을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희는 돈 안 내죠. 왜요? 저희는 그 정도의 트랜잭션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쪽은 트랜잭션이 엄청나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조회만 줄기차게 한단 말이에요. 누를 때마다 돈을 내야 되니까. 그렇죠. 회사 저희는 이제 입장에서는. 그 판매를 해주잖아요. 판매를 하기 때문에 GDS가 어마어마한 예를 돈을 들면 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판매를 해주면 글로벌 트립 같은 여행사는 대표님한테 전화하면 어디 뭐 이집트 카이로요. 잠깐만요. 띡 해보면 30원 이제 그쪽으로 보내든가 500원 보내면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저희는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저희가
그 데이터에 부담이 될 만큼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한 번에 300원 내지 500원 안 낸다면서. 아닌데. 안 된다니까. 계약 조건, 그러니까 인터넷에 디스플레이하는 계약 조건이 있고요. 예. 단말기를 쓰는 조건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XML로 알겠어요. 데이터를 가져가는 비용은 돈을 내야 되지만 저희는 단말기 자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단말기 사용할 때마다 돈 내라고 하면은 무서워서 장사하겠어요. 대표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네. 제주도 항공권 했는데 너무 늦게 예약해서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네, 아 큰일 났다. 내가 와이프한테 혼나겠다. 막 하면서 진짜 큰일 났네. 그래서 큰일 났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몇 시간 있다가 하니까 없던 좌석이 갑자기 나오고 그러다가 또 매진돼서 싹 사라졌다가 네. 또 몇 시간 있다 나오고 그러던데요? 그거는 네. 뭡니까?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좀 예. 다른 시스템이죠. 왜냐면 글로벌할 필요가 그렇게까지는 없는데 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몇몇 여행사가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 놨어요. 한국권. 그래서 그건 국내선이라. 네, 국내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물론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를 갈 필요는 없으신데요. 예. 너무 완벽하게 요금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이트를 쓰면 돼요. 아 국내는. 네, 근데 국내선 이것도 나왔으니까 얘기하십시오. 할게요.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어쨌든 어. 가격 네이버 항공 말고 딴 거 네. 써야 됩니까? 그 제주도는요. 제주도닷컴이랑 제주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좋아요. 가격 그러니까 요금 조회할 때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업체가 싫어할 텐데 예. 가격 비교는 거기서 하시고요. 구매는 항공권 사이트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한항공이면 대한항공. 네, 아시아나 왜냐하면- 왜요? 왜냐하면 가격이 달라요? 아니 가격은 똑같은데요. 네. 그냥 꿀팁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항공사마다 조회를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조회는 여행사에서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제주도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정확히 반영되는 좋은 사이트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해서 거기서 제주도는 뭐 굳이 뭐 트랜잭션 피고 예, 그런 것도 예, 없어요. 예. 그냥 왜냐하면 항공사랑 1대1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회를 한 다음에 왜 항공사 사이트에서 사면 좋냐면 제주도가 그 정시 운항률이 좀 떨어지는 공항입니다. 네. 네. 제주도 가보셨죠? 어. 너무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네. 정시 운항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선 그게 약간 시외버스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항하는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좀 그때 배차하듯이 비행기가 돈단 네.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비행기 시간이 바뀌었어요. 어. 근데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안 알려주잖아요, 별로. 근데 아. 항공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행기이잖아요. 비행기 시간이 바뀌었으면 손님한테 전화라든 문자라든 회신이 없잖아요. 네. 비행기 시간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문자를 보내요. 카톡이나 음. 알림통 보냈어요. 근데 회신이 없어요. 네. 2시간이 지연됐거나 아니면 그거는 괜찮은데 시간이 심지어 땡겨졌어요. 네. 그럼 이제 큰일 나지. 본인한테 책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화를 합니다. 어. 그럼 전화를 할 때 손님 입장에서는 음. 카드를 하나 준 거죠. 너 내 시간 바꿨네? 그러면 본인이 원래 원했던 시간 있잖아요. 비싼 시간. 비싸서 이제 포기했던 그 시간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비슷하게. 안돼 나 그 시간 못 가. 나 딴 걸 바꿔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한 번의 찬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행사에서 판 티켓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그 연락을 안 해준다고요? 자기네 항공권인데? 그러니까 문자를 하든 근데 그게 항공사가 직접 전화했을 때랑 여행사가 했을 때랑 다른 거죠. 항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네 과실이잖아. 여행사는 자기네 과실은 아니잖아요. 가격은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같아요? 판매가는 똑같아요. 판매가는 제주도는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비싼 차이나 난 잔상도 맞아요. 못했어. 이거 늦어지면 늦어지거나 좀 일리가 뭐 알겠습니다. 빨리 그럼 공항 갈게요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거 약간 고수들이 하는 팁이네. 고수들. 뭐라고? 30분이 먼저 출발한다고? 난 안 되는데. 안 돼? 난 안 돼. 뭐 어떻게 뭐 침대라도 하나 깔아줄 거야?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 어쨌든 그 사이트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알았어. 요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항공권을 구입할 때는 무슨 그 스캐너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어디 날짜랑 거 치고 딱 검색해 보면 최저가 나오고 뭐 나랑 맞으면 거기서 결제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그러지 말고 그 가격은 3일 전 가격이거나 3일 전 상황이라는 거는 더 저렴한 항공권이 어딘가에서 누가 취소를 했든 새로 만들었든 있을 수도 있으나 그걸 아직 안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니까 대표님 설명에 의하면 하여간 최신 정보를 알아야 그 중에서 제일 저렴하거나 제일 좋은 조건을 내가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매번 실시간으로 걔네들이 사오지는 않습니다. 비싸서. 예. 네네. 그러니 여행사 어디인가 가면 여행사 단말기로는 실시간으로 항상 보여주니 그러면 꼭 이제 대표님이야 대표님 여행사로 연락 주세요 하시겠으나 뭐 다른 여행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까? 더 저렴하거나
내지는 더 조건이 좋은 시간대이거나 하는 게 있다는 뜻이네요. 자, 지금 PPT 한 장도 못 나왔는데요. 예, PPT 자, 한번 보시죠. 제가 예. 그 기회예요,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요금 입력부터 시작됐는데요. 네. 요금 입력이랑 부킹 클래스 두 가지만 내가 꼭 알려주고 가고 싶다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금 입력 완벽하진 않지만 제 제 흐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부킹 클래스 하나만 꼭 설명드리고 갈게요.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 질문을 알겠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니까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를 조금 더 넘기시면 예. 이제 A, B, C 이렇게 써놓은 거 있어요. 네. 직접 그거 한번 좀- 넘기셔야 됩니다. 제가 넘길 수 있을까요? 예. 자, 뭐 이런 거 했는데 넘어가고요. 예. 자, 그래서 항공 요금의 요금 이해에서 두 가지 정석 같은 게 있습니다. 네. 하나는 요금 입력이란 게 이렇게 있다. 예, 그런 복잡한 여러가 그다음에 있다. 예. 두 번째 부킹 클래스. 예. 자, 아이고 앞으로. 예. 자, 부킹 클래스. 예, 부킹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부킹 네. 클래스라는 건 뭐냐면 앉는 자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앉는 자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비행기란 게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습니다. 네. 1등석 다 뭐 쉬운 말이니까 알고 2등석은 이제 비즈니스석 또는 네. 프레스티지석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3등석 일반석 이코노미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1등석이나 2등석은요.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요금 차이를 두고 비싸죠. 운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1등석 같은 2등석이라도 이제 앉는 자리에 아무 상관없이요. 그냥 네. 요금은 이제 2배, 3배 정도 그래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비즈니스도 가격 차이 있어요. 가장 싼 비즈니스가 이 얘기 하려다 말았는데 그거 좀 이따 요거 설명하고 요거 네. 설명하고 요거 설명하고 말씀하십시오. 좀 예. 극단적 사례 하나 드릴게요. 예. 대표님이 네. 혹시 보니까 전반적으로 혼자 생각하시는 것도 말로 하는 스타일이신데요. 네. 뭐 저희도 그냥 불편해도 알아듣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혼자 생각하시는 건 생각만 하시고 네. 저에게 에이들 째려보시네. 의식의 흐름대로. 네, 그러시면 네. 저희가 좀 알아듣기 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뭐 애들 여기 되게 덥다라든가 사람들 많이 지나가네 이런 거는 그냥 혼자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예. 네. 일단 네. 다시 배워보죠. 네. 부킹 클래스. 그래서 이제 부킹 클래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네. 복잡한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일반석은 통상 7배에서 1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가격이 가격이요. 같은 일반 속도. 네, 같은 일반석. 와. 그러니까 앉는 자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앞자리 뒷자리 뭐 A1, A2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요금을 위한 클래스고요. 네, 그래서 이제 10만 원도 맞는 요금이고 130만 원도 맞는 요금이에요. 네. 와. 네, 그래서 그 정도 차이를 두는데 이 아까 요금 입력을 매번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항공사 입장에선 그래도 요금 컨트롤을 하고 싶잖아요. 음. 그 컨트롤을 뭘로 하냐? 부킹 클래스라는 방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앉는 자리와는 상관없는 영문 알파벳을 정해놔요. A, B, C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래서 아주 쉽게 A 클래스 300만 원 100좌석 세팅, 네, B 클래스 200만 원 100좌석 세팅, 예, C 클래스 100만 100만 원? 원 100좌석 세팅 예.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금은 이렇게 입력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 요금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겠죠. 땡처리라는 게 안 나오는 거죠, 네, 사실은. 네, 자, 그래서 제일 그렇게 팔기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항공사가. 그렇게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1년 정도를 예측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네. 물론 이제 큰 변화가 있으면 재입력을 돈을 내서라도 하겠죠. 네. 그러나 근데 일단 거기까지 팔고 일단은 뭐 4월 중순쯤에 보통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그래서 100만 원짜리가 100짜리가 다 팔렸어요. 싼 거부터 팔리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예. 100짜리가 다 팔렸어. 그럼 101짜리가 되는 순간 200만 나는 원 되겠죠? 2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요금 컨트롤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살수록 좋군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아까 그러면은 이 가격 비교 사이트들이 뭐가 업데이트가 안 되냐라는 게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요금 구조는 일단 한 번은 가져올 거 아니에요. 아. 근데 A 클래스에 몇 자리, B 클래스 몇 자리, C 클래스가 이미 동이 났는데 네. 여전히 100만 원 C 클래스에 자리가 있습니다라고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죠.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니까. 업데이트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자석 예. 업데이트가. 네. 그러니까 요금 업데이트가 갑자기 바뀌는 거는 뭐 시간 이해가 격차나 어쩔 수 돼요. 있지만 네. 예. 잦은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 좌석 업데이트는 제가 A, B, C 쉽게 얘기했지만 통상 30여 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간 요금의 개수는 생각보다 더 많아요. 네. 예. 네. 그래도 어쨌든 제일 싼 거부터 나갈 거 아닙니까? 음. 어쨌든 옛날 디스플레이여도 제일 싼 거부터 나가는데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요즘 네네. 제일 싼 게 30만 원짜리인데 네. 그게 100장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마감되면 101장부터는 더 비싼 걸로 사야 비싸죠.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보는 건 옛날 거라서 싼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나는 그냥 싼 걸로 산 거잖아요. 그럼 좋은 거네. 아니죠, 아니죠. 제약이 안 되죠. 예약이 안 아, 돼요. 예약이 안 예약이 예약까지 안 돼. 넘어가면 없습니다.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손님이 조회를 하고 안심을 한다는 거죠. 어제 100만 원, 오늘도 100만 원이네. 오케이. 내일 생각할까? 내일 한번 사야지. 그러나 이 사이에 없어진다. 이 사이에 지금 얼마가 돼 있는지 모르는 거죠. 아.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라 모른다죠. 그럼 빨리 사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는 상당히 뒤에 가려고 했는데 뭐 네. 어차피 요 두 가지를 이해했으면 그래서 제가 될 것 질문드린 같아서 게 제가 그러면 요금을 항공권 구매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아까 가격 비교 사이트는 좌석 조회를 잘 하지 않는다 네. 할 때도 있지만 네. 그것이 매번 하지 않는 것은 100% 확실하다. 아니 99%라고 할게요. 네. 혹시라도 어떤 예. 사이트가 있는지 모르니까 가격 비교 사이트는 제가 본 중에는 매번 가격 조회하는 사이트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 뭘 해야 되냐면 정확한 좌석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어떤 방식으로든 네. 어떤 방식으로든 그거는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알려준 여행사 사이트에서 재조회를 하건 아니면 항공사 공홈에서 하건 네. 이제 정확한 좌석 정보에 접근을 해야겠죠. 네.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이제 그 검색하는 그 사이트도 매번 좌석 조회를 안 할 수도 있을 수는 그렇죠. 있겠죠. 최신이 아니죠. 네, 그럴 예. 수도 있을 수는 있죠. 네. 근데 네. 그 정도 하면 그래도 내가 어느 사이트를 보면은 이 가격 비교 사이트에 어느 정도는 맞는구나라는 네. 거에 대한 가늠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예. 이걸로 끝나냐?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현재 요금을 고정을 시켜내야 돼요. 고정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요금이 뭐 최소 7배에서 많으면 13배 정도 네. 통상 이 정도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요금이 있어요. 네. 근데 내가 검색해 보니까 30만 원이네. 물론 최저가는 모르죠. 사실 손님은 몰라요. 왜냐하면 네. 옛날에는 10만 원이라는 요금이 있는데 자리가 없네 이렇게 보여줬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쇼피란 기능이 도입이 되면서 좌석이 없는 요금 보여주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30만 원이 최저가인지 자체도 사실은 몰라요. 네. 요금표상 최저가인지 모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검색할 때 내가 리즈너블하다고 생각한 30만 원대 요금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일단 이건 예약을 해야 돼요. 네. 예약은 한다는 게 뭐냐면 결제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왜냐면 예약을 하면 발권 마감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캐너 이런 사이트에서도 결제 어느 안 하고 사이트든. 예약만 할 수 있어요. 예약만- 찜이 예약-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네요. 예약 근데 결제를 이제 해야만 하는 것도 있어요. 뭐 미국 국내선이나 유럽 국내선이나 아니면은 그 발권 마감 시간이 1시간밖에 안 주거나 오케이. 아니면 예. 너무 임박한 예약이나 네. 오케이. 그럴 수는 있지만 통상은 발권 마감 시간을 줍니다. 그럼 일단 예약을 해놓은 거잖아요. 예. 그 정도의 시간은 확보가 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대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더 싸게 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3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음. 손님은 모를 수는 있지만 2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요금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기를 거는 거죠. 어떻게 해요? 보여주지도 않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제 대기를 걸어요? 전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디 전화를? 여행사에 네, 여행사에 그건 전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행사 전화해서 제가 그러니까 찜해 놓은 게 30만 원짜리인데 이거보다 더 싼 게 싼 거 있습니까? 있으면 대기 좀 걸어 대기 주세요. 걸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 근데 이제 그 경우에도 여행사가 아무 여행사는 안 되고 BSP 여행사라는 곳을 찾아내야 됩니다. BSP 여행사가 무엇입니까? BSP 여행사는 BSP 네. BSP 베스트 아니 그건 아니고 서비스. 스페셜 그러면 요거 1, 2, 3, 4니까 4번 가고 예. BSP 여행사 알겠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더 낮은 요금을 대기를 하면 BSP 여행사들은 뭘 하냐면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노선 담당자한테 큐잉이란 걸 해요. 이것 좀 해줘. 예. 근데 VIP다. 네. 아니면 너무 간절하다. 부모가 죽었다. 근데 좀 싸게 해야 된다. 네. 그럼 전화까지 해줍니다. 세일즈랑 노선한테 전화해줘요. 항공사에다가 네, 항공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여행사에서 좀 해줘요. 이렇게 해요. 음.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전산이 아니잖아. 사람이니까 생각을 합니다. 해줘야 되나? 항공사에서도 네, 항공사에서 해줘야 되나? 음. 그러면 이제 해줘야 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예. 이제 근거는 이제 손님은 A라고 말했는데 제가 A 플러스로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일 그리고 지금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게 내일은 늦으리 정말로 요금의 인상 폭이라는 게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요즘 빨라서. 네. 예. 그거는 또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BSP 먼저 얘기했으니까 BSP를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BSP를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대표님 그럼 제가 그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우리는 가격 검색 사이트에서 있으면 그거를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이따가 결제해야지 하든 어떻게 사든 하는데 그러면 결제하려고 해도 없는 경우도 있고 이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으니 일단은 거기에서 그래도 제일 싼 거를 일단 있으면 예약을 해놔라. 그렇죠. 자석을 예약만 잡아놔야 해놔라. 예약은 신속히, 예. 결제는 신중히. 네. 그렇게 알겠어요. 요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요거보다 더 싼 게 있을 수 있는데 더 싼 거는 어차피 요 사이트에서는 안 보이는 거니 네. 전화를 BSP 여행사든 어디 여행사든 아는 여행사에 전화해서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요거보다 싼 게 있으면 찾아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다만 내가 기다릴 시간은 3일은 있습니다. 네네. 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실시간으로 찾든 대기를 하든 해줄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나온 거랑 그래서 최초에 예약한 거랑 비교해서 더 더 싼 나은 걸로 거 하면 된다. 그래서 채널을 단일하게 네.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사라는 것도 여러분의 구매 채널의 하나로 예. 놔두면은 아. 이용 가치가 있다는 여행사는 거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단말기가 있으니 네네. 거기가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럼 BSP를 알려줘요. 어떤 여행사에 전화해야 어떤 될지가. 여행사에 전화해야 됩니까?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